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얼마 전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격 살인 사건은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왜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총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그런 법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이 총기에 집착하고 총기에 애착을 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배경도 있겠지만 미국이 처음 시작부터 개인의 무기 휴대로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무장을 하면서 영국과 대적했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는데 계속 그러한 법으로 인해서 미국의 애꿎은 순진무구한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총에 대한 애착과 이 집착이 강한데 역사를 보면 칼에 대한 집착을 유난히 칼에 대한 집착을 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오늘은 칼에 집착했던 일본인 그리고 총에 집착하고 있는 미국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살인 사건은 미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총기 소지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총에 집착하는 것처럼 일본인들의 칼에 대한 신봉과 집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도 시대의 중기를 넘어서면서 긴 칼인 가타나와 짧은 칼인 와키자시를 허리에 차는 것이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정착되었는데 이들 사무라이들이 아닌 도시인인 초인과 농민들 역시 외출할 때 와키자시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들도 도추자시라는 것을 찬데 이게 소도죠. 아주 짧은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1828년 인구조사 당시 일본 인구가 2,700만 명 이상이었는데 그중 남자가 한 1,4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남자들 한 명이 긴 칼이나 짧은 칼을 한 자루씩만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일본 전역에 1천만 자루가 넘는 칼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식칼까지 친다면 일본의 칼 산업은 수천만 자루의 고정 수요를 가진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열도를 통일하고 지배했던 막부는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난 후 일본인들의 칼에 대한 집착이 반가울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에게 신분이나 부적 같았던 칼이 늘 반란의 무기가 될 수 있었고 또 사소한 다툼도 칼로 해결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 지배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칼을 빼앗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도가 바로 카타나가리 칼 사냥이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은 100여 년의 전국 시대를 거쳤고 그것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8년 포고한 카타나가리 명령이 첫 번째 칼을 빼앗기 위한 포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를 무너뜨린 메이지 유신,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두 번째로 포고령을 발표해서 1876년 패도령이라는 정부 포고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카타나가리입니다. 첫 번째 포고령을 발표한 도요토미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무기를 녹여서 대불전 건립을 한다면서 농민들의 무기 반납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에도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카타나가리 정책을 계승하지 않았고 그리고 1876년 유신 정부가 나오면서 군인, 경찰, 관원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칼 착용을 금지한다라는 패도령을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 법령도 착용을 금지한다는 것이지 보이지 않게 감춰서 다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갖고 다녀서 뺏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어떤 형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을 자신의 명예로 차고 다니던 사무라이들과 가문의 부적처럼 차고 다니던 사람들은 모두 칼을 빼앗겼습니다.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서 칼을 차고 나갔다가 빼앗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정책으로 일본의 사무라이도 칼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총을 사랑하는 미국인들보다 더했던 일본인들의 칼에 대한 애착 문화를 바꾸는 데는 그 시작부터 거의 2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인들의 총기 소지는 영국 식민지 시절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권리로 여겼고 영국과의 독립전쟁의 시기인 1776년 국민은 자신과 국가를 방해하기 위해 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식민지 시절에는 식민지 정부의 치안 능력의 문제로 총이 용인되었고 독립전쟁의 시기에는 전쟁을 위한 무장으로 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치안이 가장 현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고 또 외국의 침략에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은 매년 11만 명 이상이 총상을 입고 이 중 3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군도 적군도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내전의 수준으로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은 무엇이든지 돈이 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총을 가진 미국인들의 총기 집착은 어마어마한 총기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협회 NRA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매년 400만 달러 이상을 정치인에 대한 로비로 사용하고 있고 5천만 달러 이상을 정치 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 소지 권리가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진보를 공격하는 보수주의의 헌법소의 가치이자 이념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완전한 총기 금지는 아마도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규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가 바로 총기 규제를 공약하는 대통령을 뽑고 상원과 하원에서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과반수 이상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 모두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의원들로 바꾼다는 것. 더군다나 오늘날 이렇게 보수와 진보, 그 다음에 인종주의, 그리고 여러 분열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되죠. 바로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후보들을 뽑게 되면 언젠가는 총기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